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대경 뉴스광장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막다가 내일 아침부터 흐려지겠습니다. 경북 북부 내륙과 산지에는 내일 오후부터 비나 눈이 내리기 시작해 저녁부터는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예상 적설량은 경북 북부와 남서 내륙 그리고 북동산지, 대구 군위는 5에서 10cm, 많은 곳은 15cm고 나머지 지역은 1에서 5cm입니다. 예상 강수량은 경북 동해안 10에서 40mm, 대구와 경북 내륙, 울릉도, 독도는 5에서 20mm입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9도에서 영하 1도로 오늘 아침보다 3도에서 7도 정도 오르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에서 9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동해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이 권경숙 중고의원이 중고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제명 의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권 의원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신과 아들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중구청과 17건의 불법 수의계약 의혹이 제기돼 지난해 11월 중고의회에서 제명됐는데 이번 결정에 따라 본안 소송 때까지 의원직을 회복하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본안 판결 전 제명 처분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본안 판결까지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TBC는 새해를 맞아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와 잘못된 관행의 대안을 찾아보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첫 순서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합니다. 박영훈 기자가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을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환자 있습니다. 지금 시체 시경에 발견된 심정지고요. 무수축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는데 한 2분 정도면 도착할 것 같습니다. 119 종합 상황실의 구급 상황 관리센터입니다. 컴퓨터 5대와 모니터를 갖춘 이 작은 공간이지만 대구 응급 환자 이송 체계를 바꾼 시작점이자 구심점이 바로 이곳입니다.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풀 중요한 단초를 이곳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3월 대구에서는 10대 환자가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결국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또 되풀이됐습니다. 응급실 과밀, 제도적 허술함이 더 이상 아까운 희생의 이유가 될 수 없다는 공감되는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으로 이어졌습니다. 119 구급상황관리센터는 초응급 중증과 중증 그리고 경증으로 응급 환자를 분류해 치료의 시급성에 따라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을 결정합니다. 1분 1초가 시급한 초응급 중증 환자는 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해 통보하면 해당 응급의료기관은 환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중증 응급 환자는 단계별로 이송병원을 결정하는데 환자의 상태를 공유하는 다중이송전원 협침망을 가동합니다. 119 응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별 맞춤형 이송체계를 가동하는 건데 응급실을 직접 찾아야 했던 119 구급대원들의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구급상황관리센터에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게 되면서 각 병원들에 있는 병원 감염 사항을 저희가 다 보고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최적절한 사항으로 구급대원을 이쪽 병원으로 가시면 된다. 응급실 과밀 상황에서도 초응급 중증 환자를 일단 수용해야 하는 응급의료기관은 부담이 늘어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인력과 장비가 부족한 응급의료기관에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대구형 이송체계가 현실적인 대안임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예전 같으면 이제 대구 시내 6개 응급의료센터에서 수용이 곤란하면 타 지역으로 이제 이송을 해야 되는데 바뀐 지침 내에서는 필수적으로 특정 병원이 어느 한 병원이라도 책임감을 가지고 환자를 수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환자 시민 입장에서는 아마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도 도입 후 6개월 응급 환자 이송 현장에서는 기대 이상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응급실 도착까지 10분을 넘긴 이송이 26%까지 줄었고 응급실을 찾아 헤매다 1시간을 넘긴 사례도 크게 줄었습니다.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이 알려지면서 경상남도가 비슷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다른 지역의 벤치마킹 사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환자 이송 시간이 많이 짧아지고 또 그 환자가 응급실로 도착했을 때
다른 응급실로 재이송되는 부분들이 줄어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구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의 개선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대구시와 의료기관 그리고 소방안전본부가 의무와 책임 권한을 조금씩 타협해 만들어낸 이번 대책이 응급실 뺑뺑이를 사라지게 할지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TBC 박용훈입니다. 대구 경북시군 역점 사업을 살펴보는 새해 설계, 오늘은 경산시 편입니다. 젊은 인구가 많은 경산은 올해 디지털 산업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임당 유니콘파크 건설과 경산 전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에 적극 나섭니다. 서은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의 새해 각오를 담은 사자성어는 유지 경성입니다. 의지가 있으면 마침내 이룬다는 뜻으로 더 큰 도약을 준비하는 올해의 목표를 표현합니다. 경산시는 지난해 디지털 산업 인재를 키우는 임당 유니콘파크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대학 도시로 10만 명의 젊은 인구가 있는 경산에 비수도권 최대 디지털 산업 벤처 창업밸리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제조업 위주의 산업 구조를 첨단 산업으로 바꾸는 데 힘을 모을 계획입니다. 한강 이남의 최고의 ICT 도시 경산 그리고 임당 유니콘파크가 하여튼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적인 ICT 허브로 만들고 싶습니다. 경산 대임지구를 비롯해 인구가 늘면서 대구와 경산을 잇는 교통망 확충도 역점 사업입니다. 대구 도시철도 1, 2호선 경산 순환선 구축을 국가철도망 계획에 넣는 것은 물론 대구시지와 경산을 연결하는 도로 확장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올 연말 도시철도 1호선이 하양까지 연장돼 경산의 교통지도가 바뀔 예정입니다. 경산이 이제 1, 2호선 순환 거기에서 지식산업지구까지 도시철도 연장되도록 국가철도망 계획에 잘 반영되도록 잘 준비해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촘촘한 양육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산후조리비 지원과 곤역별 아동 돌봄센터를 확대하고 1,200억 원 규모의 경산사락 상품권을 발행해 서민 경제를 살리는 데도 주력합니다. 경북 인구 증가율 1위인 젊은 도시 경산, 지역 산업 개편과 교통망 확충을 통해 계속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TBC 서은진입니다. 올해 대구 경북 대부분 대학 정시 모집 경쟁률이 지난해보다 하락한 가운데 보건 계열 선호 현상이 여전했습니다. 경북대 경쟁률은 평균 5.78대 1을 보인 가운데 의예과 5.82대 1, 약학과는 14대 1, 치의학과는 4.21대 1로 나타났습니다. 영남대는 평균 4.77대 1로 의예과 일반 학생 전형이 4.23대 1, 지역 인재 전형은 3.33대 1이고 평균 5.3대 1을 보인 계명대는 다군 전형 약학과가 70.5대 1, 의예과는 16.2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대구대는 1.7대 1, 대구 가톨릭대는 2.91대 1, 경일대는 2.6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광역 환승 협약을 맺은 대구시의 요금 인상에 따라 경산과 영천 지역 시내버스 요금도 오는 13일부터 오릅니다. 버스 요금은 일반 교통카드 이용 때 1,250원에서 1,500원, 그리고 현금 이용 때 1,400원에서 1,700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요금은 가계 부담을 고려해 동결됐습니다. 대경 ICT 산업협회가 대구행복진흥원과 자원봉사능력개발원에 이웃사랑 성금 2,59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대경 ICT 산업협회는 해마다 대구 연탄은행과 쪽방상담소 등에도 기부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구 강북자율방범대가 신년 교례회에서 취약계층을 위한 떡국 30상자를 기부했습니다. 대원들은 독거노인과 저소득층 가정을 방문해 떡국을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구 용산일동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가 지역 인재 육성 후원금 70만 원을 달서 장학재단에 전달했습니다. 2009년에 설립된 달서 장학재단은 지금까지 장학금 14억 원을 비롯해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활발한 기부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고령군이 올해 말까지 구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지킴이 교육을 진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1960년부터 1974년생까지로 중장년 1인 가구 2,600여 세대입니다.
이상으로 TBC 대경 뉴스광장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